이 책이 뭐 제 이름도 있지만 사실 저자라고 쓰지를 않았고요. 그 저자 이름 대신 배춘이 말하고 박유화 정리하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건 배춘이 할머니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얘기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의 해석이 너무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주석도 사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정도로 아주 조금 넣고요. 해설은 사실 길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해설에서도 어떤 해석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분이 하신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 하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책이 책이 나온 것이 8월 말입니다만 책 자체가 사실 어떤 그 테마를 갖고 죄송합니다. 아까 정 선생님께서 이 구술과 증언의 차이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정식 인터뷰도 아니고 그야말로 통화 기록과 뭐 만남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만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테마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사실 읽기에는 조금 지루한 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책 내용을 먼저랄까요? 책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저의 발표라 그럴까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박간사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우선 그 제가 아까 언급이 나왔었던 그 제육의 위안부라고 하는 책을 낸 것이 2013년 8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해 가을부터 저는 나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썼지만 역시 이게 현실 문제하고 이어지는 것이어서 사죄 보상에 대해 할머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좀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할머니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지원단체 이외에 사실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잘 쉽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이어질 수 있었던 분들을 몇 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가장 쉽게라 그럴까요? 그래도 좀 열려 있었던 공간이 나눔의 집인데 나눔의 집에 가서 네, 이분이 지금 배춘이 할머니십니다. 아까 맨 처음 사진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여러 할머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님들과 직원들입니다. 근데 우연히 저의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배춘이 할머니시고 처음부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본을 용서를 하고 싶다던가 혹은 그런 생각을 잘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었었고요. 지금 이 사진은 그 영상의 캡처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사실 그 기록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조금만 한 2, 3분 정도만 할머님의 육성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부 일본어가 섞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오늘은 그냥 같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들어보십사고 준비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봐요. 네. 전대협도 유민양 그것도 그런 장사 어디 가서 할기라 뭐 일본에서 이한물 호환들 있잖아. 네. 일본 그럼요. 여자들. 그쪽에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원자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 돈도 미치고 없어 부지 유잖아. 유민양 뭐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아이 박물관. 그러니까 그래 버리지 또 나눔이대로 또 뭐 어떻다 뭐 건친다 뭐 집 짓는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네. 또 그래가지고 부지 또 버리지. 네. 아이 쇼가 야메라레나인가. 아이고 이제 말하잖아. 그럼 뭐 그렇겠죠. 예. 말하자면 어디서 미쳐넘는 그런 장사를 누가 어디 가서 할기라 그런 장사.
아니 글쎄 그걸 소리가 거긴 모르니까 아니요, 어디 아니요, 가서 아니요, 아니요. 밤낮 짐작은 뭐, 하죠, 뭐가- 제가. 어? 짐작은 하죠, 당연히. 이번에 최근 몇 달 동안 만나고 보면서 여러 가지를 알았고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은 그럴 거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서 너무 문제를 많이 느꼈어요, 저도. 우선 좀 할머니하고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못 만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여기는 위안부 핑계 대고 뭐 어떻고 뭐 이랬는데 뭐 일본에서도 미식업소 저 대다교에 붙여주고 네. 또 여기는 또 여기대로 또 해가지고 집 짓고 네. 또 그또 해가지고 요번 또 집 짓려고 하고 뭐 연구가 많거든. 네. 뭐시 몇백 년 이제 그 해먹으려면 몰라도 아니 글쎄 가만 생각 그렇지만은 사람은 전부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새끼들은 그년들은 전부 이북에서 왔는 년들 어떻게 저런 것들 무대기들이 폐가 돼가지고 지가하고 안 친하다고 네. 안 친하다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 자유의 약을 위기라 하고 그따구 짓을 하느니 나는 오늘 죽어도 이판 사판이라 난 오늘 죽어도 괜찮아. 네. 이렇지만 가만히 내가 수고 내가 이래 누워가지고 나도 내일 죽을라지 모레 죽을라지 모르지만은 네. 밥도 못 먹는 게 그래도 오늘 가만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지만 네. 유민양 그거는 그 얼마나 재미있어. 돈도 일본에 그 화학들이 돈도 미시버서 막 해가지고 붙여주지. 네. 그리고 또 나눔의 대로 또 할배들 얼굴 팔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돈벌이에 그런 네. 쇼바에 야매라는 나이 밖이야. 그러게요. 아니 흥할 게 아니라 그 얘기 들어봐요. 네. 전대협 얘기 들어봐요. 네. 전대협도 네. 이런 식으로 일본어도 쓰여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 장사를 못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제가 오늘 이 책에서 간추려서 드릴 말씀은 지원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할머니가 얘기하신 것 중에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전부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나눔의 집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 사실 나눔의 집이 뭐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만 호텔을 지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집 짓고 땅 산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상당히 리얼한 표현이라 그럴까요? 를 아직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이 정대협, 윤미향 의원에 관한 이야기도 정대협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는 자신들이 좀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지원하는 분들의 관심은 할머니들을 지원단체가 잘 보살피고 있을까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녹음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좀 격앙된 목소리였는데 평상시는 이렇지 않았고요.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부드러운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강하지만 이때는 그 병원에 계시다가 이동을 당하신 다음에 그게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을 한꺼번에 털어놓으면서 좀 격앙된 말씀을 하셨던 그 녹음이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를 보살피는 게 먼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나를 보살피기보다 딴 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구체적으로 방에 추워도 커튼을 안 해준다던가 하는 고통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식사에 관해서도 불평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구슬에 관해서 늘 가야 하긴 하는데 가니까 중학생 30명밖에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체험자로서 계속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쭤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경우는 기록이 없었지만 대부분의 할머님들은 다 기록을 제가 읽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굳이 다시 여쭤볼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사죄 보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주로 여쭤봤는데 특히 배할머니의 경우는 인제 일상 저한테 전화를 많이 걸어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 어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정리하자면 이제 이분은 그 할머니한테 키워져서 그 본인의 직업 소개소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이 다 곤란해서 갔다. 곤란하다는 거는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인신매매한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말씀. 특히 이분이 많이 저한테도 강조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일본 정부가 강제로 끌어갔다는데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책으로까지 낸 것이 이 할머니의 이야기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물론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도 아주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실 제가 책까지 엮게 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에는 참 그동안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할머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로는 안 들렸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그 많은 증언집들이 나와 있는데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별다를 게 없는 이야기임에도 이 소리로는 거의 전달이 안 되고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도 전달이 안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다 입니다. 또 하나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안부란 군인을 돌보는 사람이다. 일본어로 세와스루 모노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 증언집을 많이 봤어도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놀랐고요. 특히 이분 어머니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제가 6년 전에는 이런 많은 통화 기록이 있었지만 그런 거를 미처 정리하기 전에 제가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다시 깊이 들어보거나 할 여유가 없었고 특히 그중에 녹음 상태가 아주 나쁜 것도 있어서 아예 안 들어본 것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서 이왕이면 전부 명확하게 가능한 복원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복원을 한 그 내용 속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이 병사들이 전쟁터 떠나갈 때 어머니처럼 돌봐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체험 그 장면 자체는 오히려 국방의 부인의 어떤 역할을 했었던 장면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직접적인 위안부의 역할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그 할머님들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일종의 군속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연구자도 한 10년쯤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그런 측면을 강조라 그럴까요? 뭐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비판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뭐 현재 소녀상이 그 운동의 가장 어떤 상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역시 이 위안부 이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셨고 특히 90년대 후반에 그 일본에서도 기금도 줬지만 이분은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신 그 일본의 기금에 대항해서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할머님들께 정착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가 다 무시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현재 위안부 문제가 너무나 꼬여 있다.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이걸 풀 사람이 없다. 아무도 못 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를 만난 첫 만남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 혼자라서 그 얘기를 못한다. 사실 저는 아까 심기돈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2014년 4월에 이분을 포함해서 몇 분의 음성 영상을 목소리와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를 변조시켜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맨 마지막에 쓴 것처럼 이런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고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할머님들은 모든 할머님들은 국가배상을 원했다라는 이야기 또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꼭 나오고 배춘희 할머니 때도 나눔의 집 소장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너무 왜곡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당시에 2014년 6월 초였습니다만 페이스북에 그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선 뭐 더 아까도 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거는 음식, 뭐 환경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그 돌아가시 한 달쯤 전부터는 병원에서 이동됐을 뿐 아니라 본인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약,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약을 먹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병원에서 몸이 아픈데 내가 옮겨졌다라는 이야기 또 이렇게 옮겨진 나눔의 집에서 아직 그 누워 있는데 짐을 사람들이 다 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문맥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100만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까 보여드렸던 첫 만남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당시에 날짜를 제가 그냥 지웠는데요. 그 당시에 그 2014년 4월 시점, 5월이었나요? 4월 시점에서 제가 아는 약사분이 있어서 물어봤었고요. 할머니가 왜 이런 약을 먹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이제 할머니를 좀 얌전하게라 그럴까요? 좀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 신체적인 억압을 가하는데 그러면 저항을 했더니 뭐 이런 약을 먹어야 했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 또 저한테 이게 무슨 약인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약사분하고 좀 노인들한테 투여하는 약이 아니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다른 선생님들도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용수 할머님도 봄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1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러저러한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 그 김복동 할머니한테도 전화가 와서 어떠한 대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사실 할머니들끼리는 꽤 어떤 이런 대화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을 다 알지만 말을 못하는 결국 그것은 이 당사자와 대변자들의 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분은 바깥으로 이러한 목소리가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더 이상은 뭐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민한 끝에 6년 만에 책을 내게 된 것이었고요. 결국 제가 그 맨 위에 것만 읽자면 솔직하게 이렇다. 저한테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이렇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심플한 표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병석에 누워서 인제 그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고양이 새들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찾아오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고독한 입장에 계셨다는 거. 그리고 반복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일승에선 통해도 저승에선 안 통할 것이다.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런 종교적인 어떤 입장도 어 아마 이분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좋은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이거는 제가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하신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질책 혹은 뭐 왕따 뭐 등등을 당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하시고 싶어 하셔서 네, 이 얘기도 제가 좀 메모를 해 봤습니다. 곧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마지막에 인제 다른 할머님들 생각도 제가 좀 정리를 했고 하나는 눈이 좀 잘 불편한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디 가기가 싫다." 제가 아까 그 4월 29 일에 심포지엄 때 이분들 모시려고 했는데 "어디 가기가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에 관해서 "법적 책임이라는 거를 아십니까?"라고 여쭤보면 모른다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할머니들이 별 생각 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어떤 그 무력감의 표현 혹은 체념의 표현 이런 걸 하셨다는 거.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나눔의 집에 계셨던 분의 목소리인데요. 10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거는 나 포함해서 3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오늘 다른 선생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듯이 또 이용사 할머님께서도 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몇 달 동안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목소리의 지금 현황은 어떤 것인가. 즉 운동의 이의를 분명히 제기를 하셨는데 운동의 내용이 혹은 향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이 2020년 10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도 가장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뭐 마지막에 쓴 2줄은 뭐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거 하나만 어떤 사회적인 공론이 되었으면 뭐 결론이나 향방의 구체적인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